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결산 수정 붕괴 복습해 보셨나요? 복습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보시고요. 이번에 깨까지 문제 연습 보는데 역시 기말 결산 붕괴가 있기 때문에 그리 만만치는 않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는 그렇습니다. 좀 내가 공부가 부족한데 싶어도 깨까지 문제를 덤비면 풀리는 경우도 있고, 또 깨까지 문제에 덤벼들어서 안 풀리는 경우에도 자꾸 연습하면 또 풀립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페이지 수는 66페이지죠. 66페이지.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반드시 아래에 표시된 계정만으로 판단할 것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보니까 총계정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상 매출금에 대한 총계정원장인데 5월 3일날 현금이 대변에 50만원 적혀 있습니다. 이 총계정원장을 분계로 한번 바꿔 보면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있기 때문에 외상 매출은 줄어들구나.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만원, 그 다음에 이게 차변에도 그럼 50만원일 텐데 현금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금. 상대방 계정가하고 현금을 적는 거죠. 그래서 현금 50만원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고 외상 매출금 50만원이 감소했다. 외상으로 매출했던 거를 그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현금이 증가하는 거죠. 가장 옳은 것은 가해보니까 상품 50만원 외상 매출한 게 아니고 외상 매출한 걸 돈을 받은 거죠. 1번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외상 매입금은 아니죠. 외상 매출금에 관한 거죠. 3번 외상 매출금 50만원을 현금, 이게 맞네요. 회수했다. 3번이 답이네요. 4번 상품 50만원을 매출하면서 바로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일단 외상을 매출한 거를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가해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총계정원장으로 옮겨 적는데, 이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고 했죠. 전기. 보겠습니다. 기억번. 분계장의 기입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이다. 그렇죠.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총계정원장이죠. 원장에 옮겨 적는 과정. 기억번 맞습니다. 2번. 전산회계에서는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가해 과정을 생략한다.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전산회계에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산으로 처리할 때는 사람이 직접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처리가 돼요. D번. 가는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기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어느 계정 어느 변에 기입할 것인가, 어느 계정 과목을 말하는 거고, 어느 변에 차변에 쓸지 대변에 쓸지, 이건 분계하는 거죠. 분계할 때 우리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이렇게 한 거죠. 분계를 말하는 거. 그래서 D급분은 아닙니다. 기억 니은이죠. 답이 2번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결산 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본절차입니다. 일단 시산표 작성하는 거는 예비 절차였습니다.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예비 절차고, 나중에 뭐 시산표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 보통 시산표 작성은 예비 절차라고 분류를 합니다. 결산 수정 분계 역시 시산표 작성, 수정 분계, 그 다음에 수정 후, 수정 전 시산표, 수정 분계, 수정 후 다 예비 절차였습니다. 총계 마감하는 거는 이게 본전차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 4번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거죠. 답이 3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가나 용어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발생한 거래 내역을 순서에 따라 장부에 분계하여 적는 장부를 뭐라 하고, 이러한 거래처를 계정과목별로 기록 계산 요약한 장부를 뭐라 한다. 일단 그 발생한 거래 내역을 그냥 적는 거, 분계한다는 건 분계장입니다. 분계장. 그래서 3번과 4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계장 일단 정리하면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과목별로 요약한다. 그러면 총계정원장이구나. 답이 마지막 4번입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에는 다음 중 총계정원장의 기록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검증기능을 갖는 것은, 검증기능 그러면 우리는 검증기능 보통 시산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산표가 있다면 시산표에 그냥 체크하면 됩니다. 검증기능.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거를
한 페이지, 하나 표를 옮겨 적는 게 시산표죠. 시산표에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해야 된다.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게 자기 검증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6번 보겠습니다. 거래 내용과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거래 내용,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대여금 이자를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입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고 자산 감소가 아니라 수익 발생이죠. 틀렸죠? 2번입니다. 2번 외상 매입금을 약수금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외상 매입금을 약수금 발행에 지급했다. 그렇다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외상 매입금 감소하고 대변에는 지급원이라는 부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 부채 증가,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아, 맞네요. 2번 맞고요. 3번은 업무용 컴퓨터를 현금으로 매입하다. 현금으로 매입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 나오고 차변에는 비품이 들어옵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입니다. 자산 증가, 맞네요. 4번, 이번 달 전화요금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됐다. 전화요금은 통신비라고 해요. 통신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통신비, 대변에 보통예금.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통신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네요.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맞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계정과 분계장에 기록하는 방법의 목금이 옳지 않은 것은 질문 보시면 1번 외상 매출금 계정이 증가할 때는 증가할 때 차변 자산이죠.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할 때 차변 맞죠? 자산 증가 차변 맞습니다. 2번 미수금 아직 받지 않은 돈입니다. 미수금 자산이죠.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자산입니다. 감소할 때 되면 맞네요. 자산이니까. 3번 보험료 계정. 보험료는 비용이죠. 비용 발생할 때 차변. 그렇죠. 비용이니까 발생할 때 차변. 차액금 부채입니다. 빌린 돈이죠. 빌린 돈 부채. 증가할 때 대변이죠. 부채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단기 차입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분개해 보겠습니다. 현금 줬으니까 대변의 현금 15만 원. 이게 단기 차입금 지급한 거다. 차변의 단기 차입금 단차 15만 원. 단차 부채 감소죠. 부채 감소. 돈 갚은 거니까, 빌린 거 갚으니까 부채 감소, 현금,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자산 감소죠. 차변 요소는 부채 감소입니다. 부채 감소. 대변 요소는 자산 감소입니다. 답이 바로 2번이네요. 2번. 그리고 교환 거래다.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교환 거래는 손실과 수익과 비용이 없다. 교환 거래는 그냥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뿐이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없죠. 교환 거래 맞습니다. 혼합 거래에도 손익, 비용이나 수익이 있는데 손익 거래도 비용이나 수익이 있는데 교환 거래만 비용이나 수익이 없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맞습니다. 9번으로 갑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 증가액이나 발생액의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대변 과목, 계정 과목을 찾는 거예요. 받으러는 주로 받을 거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은 발생 증가액이 차변에 오죠. 차량 운반구, 자동차입니다. 자산입니다. 역시 증가 발생이 차변에 옵니다. 지급엄, 지급해야 되는 엄입니다. 돈을 지급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죠, 부채. 부채는 증가 발생이 대변에 나타나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기부금은 일종의 비용입니다. 돈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 증가할 때, 발생할 때 차변에 나타나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아직 계정 과목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역시 계정 과목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기 위해서는 이 책을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런 문제는 쉽네 이렇게 판단이 되실 겁니다. 처음 볼 때 약간 헷갈릴 뿐입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번으로 갑니다. 10번. 다음은 서울상점이 거래처 직원 병문안을 위해 그린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과일 바구니를 구입하고 받은 카드 매출 전표다. 서울상점의 분계로 옳은 것은 거래처 직원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 같아요. 병문안 갔습니다. 갔는데 카드로 뭔가를 샀습니다.
그린마트에서 뭔가 샀네요. 10만 원치 샀다는 거죠. 거래처 뭐 직원이나 거래처한테 뭘 준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답이 아니고 1번, 2번 중에 답이 있는데요.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쓸지 외상 매입금으로 쓸지 이게 상거래인가요? 아닌가요? 상거래는 아니죠. 상거래는 상품 제품 또는 원재료에 관련된 거. 이건 상품 제품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이렇습니다. 독도 상사의 다음 거래처에서 발생하지 않는 거래 요소는 오늘 이루어진 거래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독도 상사는 울릉도 상사로부터 사무용 책상 50만 원을 구입하고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사무용 책상이니까 비품을 구입한 거죠. 우리 회사에 비품이 들어왔다. 차변의 비품 5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지급했다. 현금 지급한 게 30만 원. 현금 지급하면 대변으로 현금이 나가고요. 나머지 20만 원은 뭐냐? 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입니다. 이렇게 분기를 하면 뭐 다 나옵니다. 자산 증가. 부품이란 자산 증가했네. 맞네요. 자산 감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네. 맞습니다. 부채 증가. 미지급금이 부채죠. 맞네요. 수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봅니다. 10은 다음 중 계정의 증가, 감소, 발생, 소멸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된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거 해당하는 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뭔가 매입했다. 돈을 갚아야 되겠죠. 부채입니다. 부채는 대변의 증가. 맞네요. 미수금, 아직 받지 않은 돈이에요. 받을 겁니다. 받을 거기 때문에 자산이죠. 자산. 자산은 차변의 증가합니다. 틀렸네요. 이번엔 틀렸네요. 그리고 3번 예수금. 예수금이라는 건 조금 어렵긴 한데 미리 받아둔 돈이죠. 월급 지급할 때 세무서 같은 데 지급 내야 될 세금 또는 사대보험 이런 거를 떼서 지급할 때 미리 받아서 줘야 될 돈입니다. 부채입니다. 부채니까 대변의 증가. 다음에 수수료 수익, 수익이니까 대변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가 틀린 것은 계정 잔액, 잔액은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잔액. 선수금 미리 받은 돈인데 미리 받은 돈이다. 미리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부채에 해당이 돼요. 계약금 받은 걸 말해요. 이것도 조금 개념은 조금 어렵지만 지금 이해 안 된다더라도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갔다가 돌아오면 이게 이 문제가 쉬워져 있을 겁니다. 역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수금 받긴 받았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일종의 부채입니다. 받긴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일종의 부채예요. 대변 맞죠? 부채 잔액은 대변. 예수금 역시 부채입니다. 금방 나왔던 내용이죠. 어딘가에 납부를 해야 될 세금 같은 걸 말해요. 세대보험이나 세금 같은 거 납부를 해야 될 거니까 부채에 해당하고요. 미수금 아직 받지 않은 돈 받을 겁니다. 받을 거니까 자산이 되겠죠. 자산. 그래서 차변의 잔액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에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복잡할 거 없습니다. 14번. 다음 중 계정의 마감이 옳지 않은 것은 보죠. 임대료 수익 수익입니다. 수익이니까 수익은 대변 과목이죠. 대변. 맞네요. 손익이라는 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손익은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손익 이외에 다른 그 계정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은 다 맞습니다. 역시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 맞습니다.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 맞고 미수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의 경우에는 손익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손익 그러면 수익하고 비용을 말해요. 수익, 비용 또는 손실, 이익. 손실과 이익이 나려면 수익과 비용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수익이 크면 이익이고 비용이 크면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이라는 단어는 수익 계정, 비용 계정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익 계정, 역시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이렇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익은 대변 과목이기 때문에 대변에 뭔가 계정 과목이 오고, 차변에는 결산할 때 손익을 적어줍니다. 손익을 적어주는 거죠. 보험료, 비용은 차변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차변에 뭔가 계정 과목이 오고, 상대편에는 역시 손익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손익이라는 거는 수익 비용에만 온다. 자산 부채 자본에는 손익이라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쉬우실 겁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보관 중인 현금 10만원 도난 당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네요. 그래, 맞습니다. 2번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되었던 상품이 소실되었다. 화재 불났다. 자산 감소네요. 그래, 맞습니다. 3번 주혜님과 1억 원 상품 판매 계약만 체결했네. 거래가 된 게 아니고 일단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거래가 아니죠. 3번입니다. 4번 현금 3천만 원을 기업 주명 통장으로 출자했다.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죠. 거래 맞습니다. 그래서 3번 계약이나 주문이나 채용이나 담보나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니었죠.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상적인 거래와 회계상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 회계상 거래는 무슨 화재, 도난, 파손 이런 것도 회계상 거래가 됐는데 일상적인 거래는 아니었죠. 봅시다. 매출 채권은 이제 채권 받을 권리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예요. 매출로 인해서 외상으로 매출했다든지 그럴 때 받을 권리인데, 이거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외상으로 매출했는데 떼일 것 같다. 그걸 대손상각비라고 해요. 떼일 때 대손상각비라고 해요. 일단 떼일 것 같다. 회계상의 거래는 맞습니다. 일상적인 거래인지 아닌지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형자는 감가상각비는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외부의 거래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그냥 이 정도 가치가 감소했겠지 라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데, 이건 일상적인 거래는 아니에요. 그냥 회계상으로만 거래로 분류를 합니다.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은 회계상 거래는 아니죠. 채용, 담보, 주문 이런 거, 계약 이런 거 아니죠. 4번 상품의 매출과 매출채권이 발생했다. 매출할 때 외상으로 매출하면 매출채권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거래이죠. 거래한 거니까, 물건을 외상으로 판 거니까 거래 맞습니다. 회계상으로 볼 때도 확실히 거래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역시 대손상각비도 외부와의 거래가 아닙니다. 회사 내부에서 볼 때 이건 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역시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다시 보면 쉬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이 부분, 재무회계 기본 개념, 이 부분에서는 이게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뒤에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쉬워져 있는 겁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거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래가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런 말하고 비슷한데요. 1번 상품 20만 원을 도난. 자산이 감소됐네. 거래 맞습니다. 회상 거래죠. 컴퓨터 한 대를 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려고 하다. 외상으로 뭔가를 구입했다는 이야기죠. 거래 맞습니다. 3번 회사에 신문 대금 3만 원 현금을 지급했네요. 거래 맞죠. 당연히 현금 지급했으면 거래고요. 감귤 농장에 감귤 500만 원 주문은 거래가 아니네요. 주문, 도난, 주문, 계약, 채용, 담보 이런 거 거래가 아니죠.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올바른 것은, 시산표 등식에서는 다 기말로 표시하는데, 기말 자산, 기말 부채인데 자본만 기초더라. 그거 아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기말 자산 다 맞고요. 부채는 기말 부채 다 맞습니다. 자본은 기초자본이어야 돼요. 기초자본. 그래서 답이 1번과 3번 중에 있는데요. 수익은 대변 과목이죠. 그래서 대변 오른쪽으로 와야 되고, 비용은 차변 과목입니다. 그래서 차변 왼쪽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답이 3번이네요. 간단하죠. 19번 보겠습니다. 시산표 작성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차변과 대변이 똑같은 오류더라 또는 계정 과목 오류더라 이럴 때는 발견할 수 없겠죠. 1번
붕괴의 차변과 대변 중 어느 한쪽만 전개했다면 이건 발견할 수 있죠. 양쪽을 전개해야 되는데 한쪽만 전개했다. 그렇다면 합계가 달라지겠죠. 발견할 수 있습니다. 2번 분계의 차변과 대변 계승 과목 오류는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답이 2번입니다. 3번 분계의 차변과 대변 금액을 다르게 기입하면 합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죠. 다음에 4번 분계의 차변 대변 모두를 같은 쪽에 한쪽에만 전개했다. 차변에도 전개하고 대변에도 전개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았다. 그러면 또 합계가 달라지니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역시 비슷한 문제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금액 합계가 같아지면 발견할 수 없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차변과 대변에 같이 틀린 금액으로 분개하거나 전개하는 경우 같이 틀린 금액, 똑같은 금액으로 오르다. 그렇다면 합계가 똑같아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죠. 그럴 때는 발견 못합니다. 2번 금액은 동일하게 기입하였으나 차변 대변 계승 과목을 반대로 전개한 경우 계승 과목 오류는 발견할 수 없죠. 계승 과목 발견할 수 없고요. 2번 계정 과목 같은 말입니다. 계정 과목 같은 말이고요. 3번입니다. 차변과 대변 어느 한쪽의 전기를 어느 한쪽만 누락했다. 양쪽 다 누락하든지 아니면 양쪽 다 쓰든지 하면 발견할 수 없는데 한쪽만 전기를 누락하면 합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거래 전체의 붕괴나 전기가 누락된 경우 거래 전체 차변 대변 모두 다 누락하거나 또는 전기가 누락했다. 그럴 때는 이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똑같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21번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